It's the first medal Korea's ever received in the sport, and it's a gold medal. Mind you, this girl is 17 years old. 2026년 2월 12일 이탈리아 리비뇨 한방눈이 쏟아지는 하프파이프 위에서 17살 소녀가 머리부터 떨어졌습니다. 관중석이 비명을 질렀고 해설진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떨어졌어요! 2026년 2월 12일 폭설이 몰아치던 이탈리아 별표 리비뇨 별표의 하프파이프.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경기장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선 17살 소녀 최가온.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보낸 스노보드 천재. 1차 시기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난도 기술 캡 1080을 선택했습니다. 공중으로 높이 떠오른 순간까지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착지 직전 하프파이프 상단 턱에 보드가 스치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머리부터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졌고 해설진의 목소리는 멈췄습니다. 눈보라 속에 쓰러진 소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켰지만 오른쪽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뚝이며 걸어 나오는 얼굴에는 고통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뜬 세 글자. DNS. 기권. 경기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허리 대수술이라는 큰 부상을 겪었던 선수. 또다시 충격을 받았으니 포기해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빠. 걸을 수가 없어. 무릎이 너무 아파. 그 순간 2024년 스위스 락스에서 허리가 부러졌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핀을 박는 대수술, 보드를 그만 타고 싶다던 절망의 시간. 트라우마가 다시 온몸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별표 최인영 별표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딸이 스노보드 자체를 놓아버리는 순간이라는 걸.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좀만 기다려봐. 포기하지만 말아봐. 그냥 올림픽이잖아. 작은 런이라도 보여주고 끝내. 단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소녀를 다시 출발선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두 번째 도전 최가온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조금씩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2차 시기. 결연한 표정으로 출발했지만 착지에서 다시 균형이 흔들리며 넘어졌습니다.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마지막 3차 시기뿐. 모든 것을 바꾼 선택 그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장 어려운 1080을 포기하고 안정성과 완성도로 승부하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스위치 900 캡 720 프론트 사이드 900 사이드 900 프론트 사이드 720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5번의 점프를 완벽하게 연결했습니다. 높이도, 그랩도, 착지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점수가 발표되는 순간 90, 25점, 금메달. 4.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설상 종목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그 옆에는 은메달을 목에 건 클로이 김, 그녀의 3연패를 막아낸 각본 없는 드라마였습니다. 금메달보다 먼저 향한 사람 시상식이 끝나자 최가온은 다리를 절면서도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목에서 금메달을 벗어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의 별표 NBC 스포츠 별표는 수많은 올림픽 메달 세리머니를 봤지만 이렇게 가슴 먹먹한 장면은 처음이라고 전했고, 영국 별표 BBC 스포츠 별표는 2번 넘어지고 걷지도 못하던 17세 소녀가 금메달을 따고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메달을 걸어줬다며 이번 대회 최고의 감동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두 아버지의 인연. 은메달을 딴 클로이 김에게도 헌신적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김종진. 800달러만 들고 미국으로 건너가 최저임금 노동과 밤샘 운전 끝에 딸을 세계 정상으로 키워낸 사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연패. 그리고 그는 어린 최가온이 미국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두 아버지의 인연이 두 소녀의 인연이 되었고 결국 2026년 시상대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기적의 진짜 이름. 허리가 부러졌던 소녀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폭설 속에서 날아올라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는 새벽마다 고기를 구워주고 밤마다 전화를 걸어 잔소리처럼 응원을 건네고 결정적인 순간 포기하지만 말아봐라고 말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26년 눈 내리던 리비뉴의 하프파이프. 17살 소녀가 만든 금빛 드라마.
하지만 그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의 헌신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영상이 퍼지자 팬들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머리부터 떨어지고 거의 못 걸을 정도였는데 금메달을 따고 제일 먼저 아빠 목에 걸어졌다고? 코치도 아니고 스폰서도 아닌 아버지라니. 한국 스포츠의 비밀이 저 장면 안에 있는 것 같다. 이 장면을 몇 번을 돌려봤는지 모른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최가온을 만든 아버지, 최가온의 아버지, 별표 최인영 별표은 원래 스노보드 애호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직접 도전해보고 싶었던 하프파이프의 꿈을 딸에게 물려주었습니다. 7살에 처음 보드를 쥐어준 사람도 아버지, 8살에 하프파이프에 처음 세운 사람도 아버지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슬로프에서는 스노보드 패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헌신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가 이어질 때마다 그는 묵묵히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시리얼과 빵으로 아침을 때울 때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엔 무조건 고기 먹어야지. 힘내려면 소고기지. 김치찌개, 된장찌개, 따뜻한 밥상. 외국 호텔방에서도 한식 식탁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매일 든든히 먹고 훈련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자신의 새벽을 내주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올림픽인데 이러고 있니? 더 집중해야지. 딸은 웃으며 말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응원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였기에 하프파이프 위에서 딸이 쓰러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그 장면을 이해한 또 한 사람 클로이 김은 은메달을 목에 걸고도 자신을 꺾은 17살 후배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 안아준 선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헌신 위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 1982년 전 재산 80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을 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결국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살 난 딸과 처음 탄 스노보드에서 그는 단번에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정적이던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딸을 올림픽 선수로 만들어야 하거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라팔마에서 메머드 마운틴까지 편도 몇 시간씩 밤을 새워 운전하며 최고의 코치를 찾아다녔습니다. 홈스쿨링이든 해외 대회든 언제나 그 곁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연패였습니다. 클로이 김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어진 2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일본에서 훈련하던 최가온은 코로나로 길이 막혔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김종진 씨였습니다. 어린 한국 소녀의 재능을 알아본 그는 자신의 딸이 훈련하던 메머드 마운틴 엘리트 팀에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최가온은 클로이 김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코치 밑에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키워낸 클로이 김, 그 아버지가 또 다른 한국 소녀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가온 역시 아버지의 헌신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두 아버지의 인연이 두 딸의 인연이 되었고 그 인연은 결국 올림픽 시상대에서 마주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것은 단지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선수들, 그리고 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등을 떠밀어주는 아버지들. 화려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딸이 흔들릴 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어쩌면 세계가 본 진짜 드라마는 하프파이프 위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두 아버지의 이야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두 딸의 인연은 결국 2026년 밀라노 올림픽 하프파이프 시상대 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 선의의 경쟁자이자 어쩌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진 두 가족. 사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단순한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메달 뒤에는 두 한국인 아버지의 조용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자 외국 팬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딸의 코치가 된 아버지라니. 새벽부터 일어나 고기를 구워주는 아버지라니. 한국이 계속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었네. 이건 단순한 코칭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멘토십이다.
특히 클로이 김의 아버지 김종진이 최가온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건네고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은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 멘토십의 연결고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한국 아버지를 설명하는 공식은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가 직장을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전통 하나는 있습니다.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면 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받쳐주는 문화입니다. 박세리의 아버지는 폭우 속에서도 300개의 퍼팅 연습을 시켰고 김연아의 어머니는 빙상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클로이 김의 아버지는 편도 몇 시간을 밤새 운전했고 최가온의 아버지 최인영은 새벽마다 소고기를 구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 나서지도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생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딸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딸이 포기하려는 순간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금메달을 딴 후 최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누굴 닮아 저런 집중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기 싫어하고 고집이 좀 세지만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딸이지만 제가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딸을 존경한다는 아버지.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 존경받을 용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허리가 부러지는 대부상을 딛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눈보라 속 하프파이프에서 다시 날아오른 것은 분명 최가온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새벽마다 식탁을 준비하고 밤마다 전화를 걸어 잔소리 같은 응원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준 사람. 그가 아버지였습니다. 2026년 눈 쏟아지던 밀라노의 하프파이프. 17살 소녀가 만들어낸 금빛 기적. 하지만 그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은 아버지의 헌신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다리를 절면서도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 목에 걸린 금메달을 벗어 걸어주던 최가온. 아빠,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다 이런가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 넘어질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언제나 같습니다. 포기하지만 말아봐.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